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윤입니다. 자, 뭐 벌써 지금 8월이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너무 빨리 가네요. 우리 그 8월 5일 급락 폭락세가 나왔던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몇 주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수급의 사고다. 거의 변동성의 수준은 금융위기 혹은 팬데믹에 준하는 수준의 이틀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나면은 항상 뒤따라 나오는 게 이제 뭐 여진에 대한 우려, 뭐 혹은 뭐 쌍바닥 갈 수 있다, 뭐 혹은 급격한 변동성은 한 번 더 본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제 걱정의 벽을 타고 당분간은 반등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예상 못한 하락이에요. 저는 예상 못한 하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폭락을 단기적으로 맞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뭐 새삼스러울 게 아니었고, 이게 여기에서 미국의 CPI가 이제 낮아지면서 이제 프레임이 바뀐 거죠.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죠. CPI 내려가면은 금리 내린다 이게 아니고,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경기,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겹지 않아요. 주가는 PER 곱하기 EPS입니다. 주식은 이 구조로, 이 로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고 이게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장이 이것만 보고 있다가, 그렇죠? 경제지표 안 좋으면 돈 풀어주고 금리를 내려줄 테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고 올라간 건데, 이게 딱 이제 이건 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였어? 물가가 내려가?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그 실적, EPS가 낮아지는 거야? 이제 돈에 대한 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단 말이에요. 돈을 이제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5인데 미국 성장률이 지금 2.8까지 내려왔죠. 더 내려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 갭이 큽니다. 상당히 긴축적인 상황이에요, 여전히. 금리로만 보면.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큰 재료가 이제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쭉쭉 내려가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엔캐리 청산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 청산이 또 여러 가지 레버리지 막 몇 배 승수로 걸려있던 돈들이 화르르 쏟아지면서 한 방 시원하게 털어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털어내고 나면은 당장은 추가 충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심해라 하다가 이제 괜찮네 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괜찮다, 뭐 금리 인하 이렇게 가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더 가는 거냐를 따지고 봤을 때, 시장이 더 갈 수 있느냐를 따지고 봐야죠. 주식시장의 시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미국은 지금 다 돌아왔어요. 미국은 다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숙제는, 그럼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게 주봉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투자 전략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뭐 당장 큰 폭락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주 채널을 이렇게 그어놨죠. 이게 채널로 이렇게 보시면은 S&P 500인데 이런 식으로 2단계 이렇게 채널까지 나갔거든요.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넘어서 더 갈 수 있나? 계속 더 갈 수 있나? AI를 끌고 왔는데, 이게 끌고 오는 게 이제 AI를 끌고 왔고, 그리고 미국 단기 채권 가지고 유동성 발행해서 이게 미국의 그 지급준비금 이런 데서 미국 단기채를 다 받아주면서 그 돈 뽑아 먹으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소진됐어요. 왜냐면
미국 영래포 금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영래포 쪽에서 돈이 들어온 건데 지금 단기물 금리가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단기 채권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이제 소진되기도 했고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할 루트가 막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 그 3분기 미 국채 발행 계획으로 보면 장기채로 지금 얘기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미국이 장기 채권 발행을 또 해야 돼요. 장기채 발행은 누가 받아줘? 장기채 발행을 받아주는 상황은 경기가 둔화돼야 돼요. 경기가 둔화돼야지 미국 장기채가 또 안전자산이 돼서 또 장기채 수요가 생기죠. 그럼 경기 더 나빠진다는 얘기고, 금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구조가 되면은 이 단기채 메리트는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돈 안 들어가죠. A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킬러 컨텐츠는 없어요. 이거 캐즘 이야기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 AI는 엔비디아 정도가 수요를 끌고 가는 상황이고, 왜냐면 기업들이 지금 선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니즈는 약하잖아요. 여러분 AI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해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다 선행 투자거든요. 선행 투자는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코스트만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영업 현금 흐름이 꽂히지 않기 때문에 큰 회사들만 쫓아갈 수 있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지금 붐업됐다가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이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상황에서 S&P가 5천 후반대에서 더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의 인하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이제 돈 풀어주니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5.5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지금 2.8% 혹은 2.5% 타겟팅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5.5에서 미국 잠재 성장률 2.5% 잡았을 때 여전히 3%의 긴축적인 금리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금리가 지금 이만큼 3%의 긴축적 포지션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도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2% 중반, 물가 2% 중반으로 타겟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5% 금리는 여전히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 내린다? 이거는 경기 둔화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동안 금리를 안 내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5.5%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QT까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시장에서 충분히 이런 긴축적인 포지션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린다? 이걸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성이라고 하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 이게 되게 이상한 웃긴 얘기예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동안은 왜 보험 안 들었어?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그동안 왜 안 들었어? 사고 안 날 것 같으니까. 그쵸? 굳이 보험 들 필요 없어. 완전 안전지대야. 근데 지금 갑자기 보험을 들어요? 보험성 인하는 뭐 괜찮아요? 왜 갑자기 보험을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런스 컷은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그냥 경기 둔화가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침체까지 가느냐,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깊은 침체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되게 빠르게 꺼지거든요. 금리도 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동안 계속 예년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일단은 중요한 이 금리가 지금 2년 만에 변곡점이 왔잖아요.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사 판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토마토 TV의 김동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내일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지만 내일 이제 파월의 코멘트가 있죠. 내일 지금 이제 9월 18일이죠. 9월 18일 FOMC에 대한 가이드는 제시가 되는 거예요. FOMC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파월이. 그래서
이 9월 FOMC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미리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9월에는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왜냐, 내일 그 파월의 연설 주제가 경제 전망이에요. 경제 전망이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 전망을 합니다. 8월 말에. 그럼 9월 FOMC가 불확실할 게 없어요. 뭐 대략 예상은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선거 있는데, 야, 경기 큰일 났어요. 뭐 우리 큰일 났어요. 9월 달부터 뭐 B컷 50bp 얘기하는데 50bp 하면 안 돼요. 50bp 하면 인슈어런스 컷, 즉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큰일 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어요. 선거 앞두고. 뭐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 연장되길 바라겠죠. 좀 평화롭게 본인의 임기 말을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니 지금 뭔가 심각하게 문제는 없으니까 당연히 도비시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완화적 스탠스는 뭐예요? 경기는 뭐 원만하게 여전히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성 인하를 준비한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풍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봤을 때 연착륙도 가능하겠네. 왜냐? 물가가 그렇게 지금 강하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 점점 낮춰지고 있으니까 물가 잡았네. 그런데 경기는 하드랜딩이 아닌 수준으로 뭐 견고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뉘앙스가 딱 뭐예요? 또 골디락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는 골디락스는 동화책에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골디락스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죠, 제가. 그건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수한 전쟁 환경이나 이런 때에서만 있어 왔지, 골디락스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왜? 시장의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수요 파괴되니까. 그죠? 호황이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생산도 늘어나면서 또다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성장 이코르 인플레이션, 침체 이코르 디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성장률 좋은데 뭐 물가는 낮다. 웃긴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사실 미디어에서 기자들이나 하기 좋아하는 얘기고,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골디락스니 뭐 연착륙이니 이런 얘기 하지. 연착륙도 어쨌거나 추락하지 않는 거지 내려앉는 거니까 경기 둔화해요. 근데 이제 하드랜딩 처박혔는데 아니냐, 이제 이건데, 아마 아직은 그런 막 추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추락합니다, 큰일 났어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등한 확률로 내일 파월은 완화적인 멘트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B컷이 아니라 그냥 베이비 스텝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9월 FOMC는 0.25% 인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스무스하게 9월까지 넘어갈 수 있죠. 무난하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아직 단기 시황은 괜찮아요. 단기 시황은 오히려 괜찮다지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상황, 이제 9월 인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첫 인하라는 이벤트가 끝나버리잖아요. 첫 인하라는 이벤트가 이제 없어요. 이제 첫 인하 이미 했어.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추가 인하에도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 저는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주식을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주식 오랫동안 돈을 꾸준히 벌고 싶은 분들은 테마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테마주는 이거는 그냥 이슈거든요, 이슈. 그냥 잠깐의 이슈를 쫓아다니는 거라고. 근데 주식은 제가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EPS, 기업의 이익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테마 이슈는 꿈이거든요. 꿈을 쫓아가면은 숫자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똑같아. 지금 금리 인하라는 걸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이미 금리 인하 한 7번 한 것 같은데, 작년에 7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2023년도에 금리 인하 7번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한 7번 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이제 첫 인하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얼마나 묵혀놓은 재료입니까? 그 재료가 딱 노출된다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건 재료 가치로서 당분간은 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 추가 인하는 경기 둔화와 이코르가 된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당분간은 오히려 9월 18일 FOMC 앞두고 뭐 9월 18일 FOMC가 그렇게 긴장도가 높지 않아서 오히려 그 직전이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 다음 날이 바로 이제 FOMC 결과 보고 우리가 추석 연휴 개장하거든요. 다행히 추석은 그렇게 후덜거리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9월로 넘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이 그래도 우호적일 것 같고 뭐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경험상으로는 시장이 조심하고 있을 때는 잘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호되게 폭락을 맞고 시장이 되게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밀리고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 단기 시황은 괜찮은데 요런 자리 올라가서 이제 괜찮다. 이제 뭐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서 뭐 무슨 뭐 유동성 장세가 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건 망구 그냥 저의 그냥 인사이트예요.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김도현이 공부 상식이 없어? 금리 인하는 금융장세가 맞잖아. 그죠? 금융장세가 맞아요. 금리 인하기가 금융장세가 맞아요. 유동성 장세에는 뭐 금융주 올라가고 이런 교과서적인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과연 금융장세라고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환경이냐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좀 인하한다고 해도 5.25예요. 예? 이 환경이라고요. 아직도. 심각하게 높습니다. 이게 무슨 금융장세, 이게 무슨 유동성 장세, 5.25%짜리 금융 유동성 장세가 어디 있어요? 자, 미국 성장률 기본 잠재 2.5%라고 봤을 때 정말로 유동성 장세 타겟팅 되는 금리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5나 이 정도 가면은 3% 이하까지 내려가겠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걸 내년 초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오히려 지금 9월에 금리 인하하고 나면은 금리에 대한 재료 베이스가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금리 인하라는 걸 계속 그걸로 지탱하던 시장의 축이 사라지는 거고 그때부터는 정말 좀 더 기업의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는 노출이 됐고 고금리 환경이 아직도 유지가 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지만 고금리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바이벌 상황이 계속 되는 거고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금리가 낮아질 때까지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역실적 장세다. 좋은 실적 종목에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9월 최소한 한 9월 초순까지의 시황은 뭐 그렇게 무섭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좀 더 한 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가을 일장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보자. 하지만 올라갔을 때 막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갔을 때 여기서 조금 냉정하게 현금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단기적인 주가는 이와는 별개로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강하고 좋았던 지금 조선주 같은 거는 좀 쉬어야 돼요. 이것이 쉬로 들어왔잖아요. 이거 내려왔지만 이거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그 조선주 실적 좋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종목을 그냥 몇 개만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볼 필요 없이. 자, 저는 여전히 화장품 사야 돼요. 화장품 사야 돼요. 화장품 그리고 이거 왜 화장품 사야 되느냐면 제 채널 보시면 돼요. 좋은데 주가가 내려왔어. 실적이 여전히 좋은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싸고 좋은 거는 그냥 사면 돼요. 주식시장에 싸고 좋은 게 잘 없거든요. 그리고 전력망도 괜찮은데 이거 AI하고 연결돼서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여전히 오케이. 조선도 여전히 오케이. 근데 조선은
이제 기술 조정 구간이에요. 예, 기술 조정. 이거 방산도 여전히 오케이. 예, 이것도 이 기술 조정. 아, 지겹네, 진짜. 김동현 전문가는 여전히 저거야? 예, 여전히 이거. 왜?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아요, 여러분. 수출 환경이 좋은 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중국은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향으로 수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산업들은 지금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반도체가 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AI 향으로 거품 들어갔던 것들 꺼지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메모리 레거시 사이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금리 인하 사이클과 함께 미국, 중국 같이 부양하겠죠, 내년에.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사이클 또 들어와요. 요거 이제 내년도까지 보면 괜찮아요, 반도체는. 이런 거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업황 안 좋고 이런 건 관심이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을장도 어차피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니까 경기 둔화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시장의 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 걱정하고 이익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실적이 괜찮고 이익이 좋은 쪽으로 돈은 또다시 몰릴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장의 희소성이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금리 떨어지면은 유동성 장세로 약한 종목이 올라가는 구조가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저의 주장이 제 의견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무작정 금리 내리면 뭐 2차 전지, 뭐 인터넷, 바이오 이런 게 갈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간 헷갈릴 거예요. 자, 몇 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게 지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냐면 이번에 8월달 급락이 나오면서 재밌는 현상이 한 개 생겼어요. 8월 급락이 나오면서 매물 털이를 한번 해버렸어요. 이건 수급적인 얘기인데 4분 남았네. 자, 뭐 조선주는 이런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한국콜마 같은 거 보세요. 그냥 너무 좋잖아요. 이거 왜냐? 이거 여러분 매출 이익 증가율이 30%씩 막 연간으로 50%, 30% 성장하는데 얘네들이 포워드 PER이 10배예요, 10배. PEG 개념으로 보면 0.3이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연성장률이 30%씩 나오는 주식이 퍼가 10배라고요. 너무 싸잖아요. 시장 퍼가 지금 0.88, 0.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장 퍼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화장품이 지금 이런 주식들이 있다고. 화장품 사야 돼요, 지금도. 왜냐면 여전히 수출 성장 좋으니까. 그 중국향 말고 미국향인 애들, 미국향으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루닛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루닛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 AI 기업이에요. 의료 AI 기업. 요거 뭐 막 좋다고 많이들 막 추천도 하고 막 했었죠. 근데 이거 75% 떨어졌었어요.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웃을 게 아닌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죠? 그 좋다고, 왜냐면 이거 꿈이잖아, 꿈. 생각했을 때 사람이 못 찾는 병을 영상으로 AI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뭔가 그 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진단 분야에서 완전한 혁신적인 AI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꿈을. 근데 꿈이 돈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실적이 안 나요. 이게 적자야, 적자. 이런 회사들 다 적자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나는 거 꿈이 깨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PER로 올라온 건데, 꿈으로 올라온 건데 EPS가 안 나오니까 얘가 빠그러지는 거예요. 꿈 깨버리니까, 꿈 사라지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게 4분의 1 토막 났죠.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이런 주식들은 나중에 현금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겠다 싶으면 주식이 폭등하거든요. 근데 이거 요즘 막 올라오죠. 왜 올라옵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이제 인하할 때 됐으니까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물려서 버틴 사람들은 지옥 속에 살던 거죠. 2차전지 최근에 반등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런데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신용잔고 그리고 CFD 스탁론 싹 한 방 정리됐어요. 이런 게 강제 매물, 악성 매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건 팔기 싫어도 팔아야 돼. 증거금 담보 부족으로 마진콜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가던 게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던 주식들이 줄줄 흘러내리던 주식이
요번에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바닥에 투매로 털려 나갔죠. 세게 한번 밑에서 팍 털려 나갔잖아요. 그러니 요만큼 돌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 저거 빈집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숫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무줄을 당겨서 탁 놓는 것 같은 거죠. 쭉 늘어져가지고 쭉 처지고 있는 고무줄이 아무리 처져 있지만 밑으로 싹 당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져 있지만 거기서 더 당겨주니까 그만큼 튀어오르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거래 한 세 방 터졌으니까 이건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에 온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적 안 되는 주식 120도 잘 못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 바퀴 싹 돌았어요. 한번 분위기 싹 한번 돌았어요. 이게 이제, 시장 지수로 보면은 제가, 이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거다. 우선 했던 2700. 2700, 코스닥 800. 코스닥 800 근접해서 부딪혔죠. 근데 이거 당장 안 빠집니다.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 한 바퀴 쓱 돌고 났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을 잭슨홀 미팅에서 해주면 저런 거 조금 한 방 정도 더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2차전지나 이런 그동안 재미없었던 정말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성장주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종목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약했던 것들. 근데 거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완화적으로 얘기해주면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 환경 아니에요. 금리가 미국이 이제 5.25인데 무슨 돈이 주식시장 유동성이 풀립니까? 아직 그 환경이 아니라서 거기서 오히려 단기 매도를 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적주를 봐야 돼요. 언제까지? 금리가 조금 더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안전지대는 실적주예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관리 운용하시면서 올해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반기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잘 이겨내고 살려내는 계좌 전략을 지속 구상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